어제 제가 방송에서요, 예, 김어준이, 제가 낚였어요. 제 방송에 낚여가지고, 예, 후르니르님, 잘못하면 죄국이 될 수 있어요. 최국, 예, 김어준이 제가 뭐 거의 반 농담으로 한 내용, 지금 KTV에 반정청래, 세력이 있어가지고, 예, 정청래가 화면에 잡힐 때마다 편집을 하는 거 아니냐. 악수하는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가 악수하는 장면이 두 번이나 삭제가 됐다. 예? 이거 지금 이매진 KTV에 정청래가 꼴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제작진들이 정청래가 대통령을 하도 괴롭히니까 제작진들이 열받아가지고 정청래 악수하는 장면만 삭제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우리끼리 재밌자고, 예? 제가 이제 농담 따먹기를 한 거잖아. 예, 뭐 그걸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뭐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면 그 방송을 보고, 진짜 그런가? 예? KTV에 반청 세력이 있어가지고 정청래를 고의적으로 삭제를 한 건가? 정청래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편집을 했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제가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야. 근데 저는 김어준이 그렇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지 몰랐어. 응? 그걸 바로 받아 물어가지고, 예, 지금 난장판이 됐어요. 제가 뭐 의도적으로 미끼를 던진 것도 아니고, 김어준이 저 혼자, 예, 자가 발전해가지고, 지가 와가지고 뭐, 낚였어. 예, 저는, 낚싯대도 안 던졌어요. 저 혼자 그냥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지가 와가지고 낚여가지고, 뭐, 파닥파닥 대다가. 거기에 또 최민희는 왜 낚입니까? 예? 뭐 김어준이야 그렇다 치고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다 칩시다. 거기에 여당 국회의원이 그런 뭐 말 같지도 않은 거의 농담 수준의 이런 음모론에 본인이 낚여가지고, 예? 뭐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참 이런 상황이 됐어요. 참 한심합니다. 예. 이 이야기는 오늘 뭐 뒤에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러면서 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뭔가 이제 좀 사회적 책임을 제가 좀 가져야 되겠다. 저는 그냥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이거를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고, 개그를 던졌는데 다큐를 받아가지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제가 진짜 예상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방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제가 또 농담을 했어요. 그 농담을 하면서, 어제, 어제 누굽니까? 우리 박홍근, 예, 박홍근 의원이, 장관으로 지명이 됐잖아요? 예,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 대통령의 큰 그림 아니냐? 제가 그럼 뭐, 그것도 약간 뭐, 농담이었는데, 대통령이 큰 그림 그린 거 아니냐? 친명이 표가 분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원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박홍근을 장관으로 지명을 해가지고 정원호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거 아니냐, 대통령이 직접 또 교통정리해 주셨다, 이거를 제가 이제 농담을 했어요. 그런데 혹여나 이걸 또 진지하게 들을 김어준 같은 또 얼간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제 방송하면서, 어제 방송 보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당무 개입이라고 또 시비를 걸면서 낚이면 안 된다, 이거 나 농담이다, 이걸 몇 번을 강조를 했어요. 제가 농담이라고. 네? 김어준 같은 모자란 사람들이 또 생길까봐, 그래갖고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까봐, 제가 또 책임 있는 빅스피커 아닙니까? 예. Great power, with great responsibility. 큰, 권력에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예? 예. 좀비 비트레이드님, 예. 뉴 이재명, 털보 퇴출, 최민희 퇴출.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강조를 했어요. 제가 이거, 농담이라고. 그리고 제가 이게 책임 있는 방송인 아니겠습니까? 빅스피커답게 책임 있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농담이다, 이런 걸 가지고 또 낚여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 나오면 안 된다. 그거를 몇 차례를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낚였어요. 지금 1일 월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코다리가 낚여야 되는데 뭐 이상한 게 낚이고 있어. 제가 코다리를 좀 어떻게 좀 많이 좀 낚아보려고, 요즘 코다리가 제철이라고 그래가지고 코다리 좀 낚아보려고, 웃기려고 좀 상당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3시간 동안 혼자서 웃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MG 우리 코다리들이 좀 좋아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코다리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코다리는 안 걸리고 맨 늑다리들만 걸려요. 예? 김어준 뭐 이상하게 걸려 올라오더니 오늘은 성일종이가 걸려와서 성일종이가 낚였어요. 아 진짜 내 방송을 못 해먹겠네 이거 진짜 무서워서. 예?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뉴스 영상 함께 만나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대한 시민과 함께 서울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 어제 오전 민주당은 박 의원 등 6명을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발표했는데요.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박홍근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청와대의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통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당무 개입입니다. 박홍근 의원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없는 건가요? 이런 거야말로 서울시장 선거에 지금 대통령께서 개입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과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인사 제의가 들어왔고 본인이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출마를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출마를 딱 포기하면 바로 그 이유를 언론에서 파악하지 않겠어요. 인사라는 건 또 검증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박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가 민주당 경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해서 박홍근 후보자도 굉장히 역량에 비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유력한 후보자 중에 그걸 뺐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조금 정치적으로 참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장 도전을 접고 장관직을 수락한 데 대해 박홍근 의원은 국가의 부름이 우선이라며 기획예산처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부름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 정치적인 희망, 뜻보다는 지금 국민이 그리고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쓸모가 있는 데가 어디가 우선일까 생각하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여기까지 낚시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진보 유튜버들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은 뭐 좀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한욱 TV를. 근데 국민의힘에서까지 제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와, 쟤네들은 유튜브 보고 정치하는구나. 국민의힘은 아주 기본이에요, 쟤네들이. 전환길만 방송을 보는 줄 알았더니 제 방송까지 보고 아니 뭐 그대로 얘기를 했어. 그대로 성일종이 대통령께서 이거 교통 정리하려고 당무 개입을 한 거 아니야? 여러분은 이런 방송,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한욱이 한마디를 하면은 그냥 바로 그게 현실이 돼버리는. 이게 왜 진담은 제가 볼 때는 안 물고, 김어준이 됐건 성일종이 됐건 뭐 누가 됐건 간에요. 제가 진담하는 거는 하나도 안 물고, 농담하는 것만 물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자폭을 합니까? 아니 저기 누굽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이 참 민망한 얘기를 했는데 뭐 좀 당무 개입이라는 말이 가당치도 않은 소리고요. 그 뭐 농담으로 제가 한 말인 거고 그 당무 개입을 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리 박홍근 후보에게 장관 후보자에게 미안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박홍근 의원이 나온다고 해서 판세가 바뀔 게 없어요.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우리 박홍근 의원께서는 한 3% 정도, 3% 정도, 이 정도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홍근 의원이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뭐 판세가 바뀐다든지, 뭡니까 그 경선 구도가 바뀐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복만삼님, 저도 개그 안 하겠어요. 저놈들이 써먹을라. 전혀 영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에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게 만약에 사실이더라도, 설령 이제 사실이라 칩시다, 우리가.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성일종이 말대로,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이제 정원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친명 후보를 이제 다 없애버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원호 구청장을 장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 상황인 거잖아. 만약에 성일종이 진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제가 이제 농담하는 걸 듣고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 성일종 의원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게 유머 감각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유머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진담으로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박홍근을 장관으로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것도 웃긴 게 서울시장이 뭐 중요하긴 중요하죠. 근데 서울시장 비중이 큽니까? 장관 비중이 큽니까? 뭐 비슷한가요? 예? 그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박홍근을 그것도 예컨대 이러면 모르겠어. 이러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박주민 의원을 지금 2위를 하고 있잖아, 박주민 의원. 근데 박주민 의원하고 그 정원호 구청장하고도 격차가 커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정원호 구청장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뭐 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뭐 지금으로서는 현저하게 낮다고 봅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갑자기 그 X에 정원호 구청장 칭찬하던 게시물을 뭐 지워버리고 이거 실수했다 내가 뭐 이렇게 쓰지 않는 한은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택지를 바꿀 가능성이 없어요. 정원호 구청장이 본인이 이제 일 잘한다고 이미 인정을 받은 데다가 이게 이재명 픽이다. 이재명 픽 1번이었잖아요. 광역단체장 중에 정원호 구청장이. 그래서 이게 인상이 되게 강했어요. 그 뒤에 이제 이재명 픽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첫 번째가 원체 뭐 인상이 강하잖아.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의 픽이 인상이 상당히 강해서 그냥 정원호는 이재명의 원픽이다 거의 뭐 이런 수준으로 민주당 지지층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박주민 의원이 2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차이가 꽤 커요. 30% 이상 차이가 나. 루이님, 정원호가 왜인지 설명이 아님. 임종석 보좌관 출신인데 왜 노력하심? 설명 좀. 예. 그 임종석 보좌관 하면 안 돼요? 그게 또 언제적 얘기인데, 루이님. 제가 또 대충 어느 채널에서 오신 줄 알겠는데, 그렇게 한번 다 따져볼까요? 예? 임종석 보좌관이었으면은,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예? 지금 구청장을 한 지가 몇 년입니까? 물론 뭐 임종석하고 전혀 인간관계가, 뭐 전혀 없진 않겠죠. 뭐, 본인이 어쨌건 임종석 밑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김민석은, 정운식은, 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저기, 박용진은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예? 반명수계, 박용진은 왜 갖다 쓰는데? 그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저기, 누구예요? 김경수는? 김경수는 바둑이 아니야. 문재인의 바둑이잖아, 김경수는.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 나온다며. 그 김경수는 어떻게 할 건데? 전재수는, 부산 부엉이 대장 아니에요. 그건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저기 누구야? 강원지사 나가는 우상호는 우나이브 아니야? 우나이브. 그건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다 이놈 빼고 저놈 빼고 또 누가 내보낼 건데? 누굴 내보낼 건데요? 그래서 누구 미는데? 예? 박홍근 밀라고 그랬지? 근데 박홍근 장관으로 갔어, 씨발. 예? 이거 어떡할 거야, 이제? 좀 환장하네. 서영교 해, 그냥. 서영교 사퇴했구나. 야, 씨발. 누굽니까, 정원호 구청장을, 누굽니까, 임종석 묻었다고, 족발하고, 이렇게 이제 마녀사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영교 밀라고 그랬는데, 서영교가 사퇴를 해. 그러니까, 그럼 박홍근 밀어야지? 그랬더니 박홍근을 장관으로 데려가. 야, 니네들이 찍으면은, 야, 다 망가진다, 야. 박홍근 의원은 망가진 건 아니죠? 다 찍어, 그러면. 정원호 빼고 다 찍어봐. 정원호 빼고. 다음엔 박주민 밀어, 박주민. 그럼 다 없어지네. 야, 이거 정원호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가 보다. 그런 거네. 이제 누구 밀 건데요, 그럼? 그래, 그럼 본인들 말대로, 그래, 정원호는 저 묻었다고 칩시다. 예, 임종석 묻었다 치자고.
그러면 누가 할 건데? 어? 지금 이제 후보 등록 다 했잖아요. 어? 누가 할 건데요? 박주민? 박주민 할 거야? 진짜로? 그거 커밍아웃 아니야 그렇게 하면. 박주민 하면 문파 커밍아웃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 또 누구 있어요 지금 나온 사람들이? 박홍근도 그만뒀고. 나 누가 남았는지도 모르겠네 이제. 누가 또 있습니까? 김용민? 김용민은 경기도잖아. 이거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를 밉니까?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셔라. 복만삼님, 정원호는 서울의 폭소리 와도 주문을 외워서 성동구에만 안 오게 하는 능력자예요. 성동구에 이제 대책을 잘 세우는 거죠. 김진애 의원? 근데 민주당은 공천이 끝났는데? 김진애 의원이 뭐 출마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은 이제 경선이 확정이 됐잖아. 김진애 위원장이 나오시면은 무소속인데, 물병자리님, 박주민은 김부선 변호인. 요거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박주민 의원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제가 특별히 네거티브는 안 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이 그 김부선이 변호사를 했어요. 그 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잖아.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그래서 아까 뭐 국민의힘 얘기하다가 또 그 취객이 또 난입을 해가지고 이거 이제 종종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좀 얘기가 엉뚱한 대로 튀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그 이상한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방송 또 보고 오시는 분들이 이게 비상식적인 얘기들을 자꾸 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중간중간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갑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유튜브가 너무 심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김어준 죄웅만 이러는 게 아니고 뭐 큰 유튜버는 큰 유튜버들대로 작은 유튜버는 작은 유튜버들대로 계속 뇌피셜 쓰고 근거도 없는 얘기 자기하고 이제 친한 정치인들이 있어요. 저도 대충 알아. 어떤 유튜버가 어떤 정치인들하고 친하고 그 정치인들하고 엮여가지고 제가 여러분 혼자서 방송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정치인들하고 가까우면 안 돼요. 스피커들이 특히 방송인들이 정치인들하고 엮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기하고 가까운 정치인들 두둔을 하거나 그 사람들의 스피커 노릇을 하게 돼 있어. 대충 다 알아. 누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런 얘기까지 뭐 제가 증거도 없는 상황에 방송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뭐 격에 맞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 뭐 유튜버가 뭐 대단해?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걸. 그리고 뭐 유튜버들이 뭐 근거도 없이 떠들어대는 얘기를 가지고 뭐 대단하다고. 본인이 무슨 찐명 간별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난 기가 막혀요. 찐명 간별사. 그 나중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아니라고 얘기할 판이야.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국민의힘이 아니 뭐 진짜로 박주민 의원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 그러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칩시다. 그죠? 박주민 의원이 그나마 지금 뭐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원호 구청장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뭐 2위 하고 있는 박주민을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경쟁자를 없애버렸어. 그러면은 정원호를 밀기 위해서 뭐 당무 개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박홍근 의원은 지금 제일 지지율이 안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을 뭐 굳이 정원호를 밀기 위해서 장관을 써요? 이건 뭐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뭐 가래로 막을 거 이건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정원호 구청장을 도와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원호 구청장을 성일종 의원이 도와주는 거야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잘 모르는 유권자들은 야 정원호가 이재명의 픽이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를 서울시장으로 만들려고 와 박홍근을 장관으로 임명했대. 아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유권자들이. 이렇게 머리들이 안 돌아가요. 저는 국민의힘은 제가 얘기도 안 하는 게 이제는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국민의힘 얘기를 제가 거의 방송에서 안 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지금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중요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니 이게 상대할 가치조차 못 느끼겠어. 이게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무슨 평론할 게 없어요. 아, 평론이라는 게 막 정치인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내면의 어떤 깊은 그 수가 있고 그런 수를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설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국민의힘이 정치하는 거는 해설이 필요 없어요. 해설이. 아, 그냥 보면 알아. 아, 그냥 저 미친놈들이구나. 아니, 어떤 평론가가 미친놈들이, 아, 저 새끼가 왜 미쳤을까요? 이걸 가지고 평론을 합니까? 아, 그냥 미친놈들입니다. 그러고 말죠. 그리고 너무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굳이 다룰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줄 얘기가 없어. 예? 오늘도 무슨 장외투쟁한다고. 아, 장외투쟁하는데 저는 이것도 처음 봤습니다. 집회허가를 못 내가지고 얘네들이 예? 집회허가를 못 내가지고 마이크를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윤어게인 애들하고 수천 명이 몰려다니고 있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윤어게인들한테 윤어게인에 흡수가 된 거죠. 예?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에 흡수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서 무슨 예? 질질 무슨 그 뭐 폐잔병들 마냥 질질 끌려가고 있다. 그게 무슨 장외투쟁이야. 장외투정이지. 오늘 그 김상욱 의원이 오마이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욱이래. 예, 그 한동욱과 장도경은 전략적 공생관계다. 예,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 김상욱 의원이. 그래서 둘이 적대적 공생관계, 전략적 공생관계가 아니고 적대적 공생관계예요. 응? 둘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장동혁과 한동훈이 서로 막 공격을 하면서 서로의 이제 어떤 그 포션을 넓혀가는 거죠. 지분을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이제 적대적 공생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김상욱 의원이 하셨는데 저도 이게 좀 틀렸다고 봐요. 응? 김상욱 의원님이 혹시 뭐 제 방송을 보시면은 요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건 적대적 공생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 공멸 관계예요. 적대적 공멸. 이게 어떻게 공생이 됩니까? 공생이라는 건 둘이 싸워가지고 아 서로 싸우는 척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적대적 공생관계인데 이건 서로 싸우는 척하면서 서로 죽어. 응? 그냥 같이 죽어. 야 우리 같이 죽자. 죽이자. 서로 누가 죽나 누가 먼저 죽나 한번 해보자. 이거는 적대적 공생이 아니지. 적대적 공멸관계입니다. 그래서 김상욱 의원께서 뭐 다음에 또 방송 나가셔가지고 국민의힘의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그때는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표현보다는 적대적 공멸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더 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일종이 하는 말도 그거예요. 저렇게 나와가지고 저게 이재명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정원호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고 한다. 뭐 당무 개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유권자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와 이재명의 원픽이 정원호구나. 정원호를 이재명 대통령님이 저렇게 아끼는구나. 점점 더 서울시장 선거 프레임이 이재명 대 국민의힘의 구도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어도 사실일 수도 없지만은 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박홍근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사실일지라도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원호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대통령의 힘을 자꾸 정원호에게 실어주는 거예요. 정원호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어주는 거야. 성일종이. 본인 생각에는 깐다고 깐 건데 그게 까는 게 아니라 막 도와주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 이게 뭐 블랙 요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돕기 위한 정원호에 이제 뭐 정원호하고 뭐 밀약이 있는 건지 정원호 구청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참 한심하고 그리고 유튜브 보고 방송 정치 좀 하지 마요. 국민의힘 정치인들 진짜 창피합니다. 그 유튜버들이 아마 제가 볼 때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그 성일종 의원이 제 방송을 직접 보진 않았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막 유튜브에 떠들었잖아요.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여기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뭐 채팅 같은 거 하면 좀 쪽팔리잖아. 보수 유튜버들이 제 방송을 아마 많이 볼 거예요. 왜 많이 보냐 하면은
보수 유튜버들은 민주당에 대한 정보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민주당 내부 상황은 잘 모르잖아. 그리고 민주진보 유튜버들이, 특히 그 털레반 유튜버들이 민주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안 해요. 그 아예 그 오창석이 같은 경우에는 당내 개입 안 하겠습니다 막 방송 나와서 이렇게 막 선언을 하잖아.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방송을 안 해요 아예. 그나마 좀 디테일하게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어떤지를 디테일하게 방송을 해주는 데가 사실 저밖에 없어요. 거의 저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은 가장 확실한 채널이 어디냐? 최한욱TV예요. 민주당 쪽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수 유튜버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손쉽게 민주당 내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사실상 최한욱TV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지금 고성국 씨 여기 와 있지. 솔직히 솔직히 여기 와 있잖아. 고성국 씨 한두 명이 아니야. 여기 죄다 들어와 있어. 보수가 더 많아. 그래서 좋아요가 적어요. 제가 동접자가 뭐 6천이 매일 넘어가는데 좋아요가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보수 유튜버들이 죄다 몰려와가지고 밤만 되면 여기 와가지고 민주당 얘기 듣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 덜 떨어진 보수 유튜버가 제 얘기를 듣고 혹해가지고 요거를 보수 유튜브 방송에서 한 거예요. 그런 거야. 고성국 씨 했지? 고성국 네가 했지? 고성국이 한 거야. 이거를 제 방송을 보고 와, 야 저거 그럴듯하네, 당무 개입인가 보다, 야 교통정리 했나 보네, 그러고 고성국이 떠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걸 또 성일종이 보고 또 떠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농담으로 했잖아요. 이게 농담으로 한 얘기가 보수 유튜브에서 이제 이게 각색이 돼가지고 보수 쪽으로 가면 이게 진담이 된 거예요. 진지하게 한 거야. 이제 누가 했는지 모르죠. 제가 뭐 고성국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농담한 걸 보수 유튜버들이 진담인 척하고 어디서 무슨 고급 정보를 들은 것 마냥 또 유튜버들이 사기를 엄청나게 쳐요. 응? 민주당 내부 소식통을 들었는데 민주당의 그 명예관이, 제가 이제 송해관도 되고 명예관도 되잖아. 막 기자들이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민주당 청와대 돌아가는 소식을 저렇게 잘할까. 저는 그냥 이순신 장군님 가끔 오셔가지고 관심법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하도 이제 제가 거의 쪽집게식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뭐 제가 한마디 하면 다 맞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 뭐 이순신 장군이 접신을 해가지고 뭐 본인이 방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장난으로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빨대가 있을 거야 청와대에. 그래갖고 제가 뭐 송해관인 명예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 보수 이놈들이 이제 어떻게 방송을 하느냐, 제 방송 듣고 가가지고 제가 명예관한테 유력한 소식통에, 청와대 유력한 소식통에서 들었는데 정원호를 서울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홍근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을 한 거다, 이걸 진지하게 했을 거라고. 두고 보세요. 혹시 보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떤 놈이건 간에 저는 누가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봐. 이런 놈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제가 확신을 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저 팔아가지고 저를 이제 명예관으로 둔갑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그 덜 떨어진 정금자 어르신들이 와, 우리 고성국 씨 정보력이 김어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김어준이 내가 뭐 다 있는데 이걸 지금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 맨날 그런 식으로 방송하잖아. 진보 유튜버도 그런 애들 많아요. 이거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 내가 입만 뻐끗하면 다 죽는데 내가 뭐 믿을 만한 뭐 어디서 있는데 정보가 있는데,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그런 사기 치는 거야. 근데 보수 애들은 더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금자 어르신들은 진짠가? 와, 청와대에서 와, 우리 고성국 와, 짱이야. 보수의 김어준, 고성국 와, 다 알아. 와, 청와대에도 정보원이 있어. 와, 짱이야 짱. 그러면서 막 슈퍼챗 막 날리거든. 사기를 당해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약을 파는 거예요 저렇게.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최한욱TV에서 들은 얘기예요. 두고 보세요. 어떤 놈이 그렇게 했어. 그걸 또
성일종이 본 거야, 성일종이. 성일종이 보고 그걸 또 진지하게 들은 거예요. 아유, 진짜. 야, 창피하다, 이놈들아. 예? 한심합니다. 진짜 김어준이나, 예, 아유, 최민이나, 예? 고성국이나, 성일종이나, 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심하다라는 거예요. 사기당하기 딱 좋은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을 믿고 무슨 나라를 맡깁니까, 이런 놈들한테. 예? 창피한 거죠.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박용진 전 의원 상당히 지금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박용진이 일을 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절박한 자가 일을 잘한다. 그래서 용인술에서 핵심은 뭐냐? 절박한 사람을 기용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놈, 죽어가는 놈을 기용을 해야 이놈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한다. 예컨대 송미령 장관 일 잘하잖아요, 지금. 네? 송미령 장관 평가가 좋잖아. 송미령 장관 절박하거든. 이게 감옥 갈 사람이, 잘못하면 감옥 갈 사람이었어요. 그죠? 본인이 그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건 그 국무위원들 상당수가 지금, 예, 그 실형을 받아가지고, 뭐,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중형을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 가 있는 상황이고, 송미령은 거의 지옥 가기 직전이었죠. 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연아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유임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 오니까 정말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하잖아. 지금 이재명 정부, 이번에 이제 필리핀도 송미령 장관이 같이 갔더라고요. 이재명 정부 장관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는 송미령 장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절박한 사람들을 등용을 해야 된다. 조연아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그 박용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 박용진이 과거에 한 짓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불편하시겠지만은, 박용진도 이제 죽기 직전이었어요. 거의 뭐 관뚜껑에 문 닫고 못질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관뚜껑에 못질하기 직전에 대통령께서 관을 딱 열면서 용진아 함께 할래? 관 속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워서 이제 곧 못질을 하고 나는 가는구나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전화도 안 오고 나는 가는구나, 이제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왜 반명의 길을 갔을까, 막 그러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그 찰나에 딱 이재명 대통령께서 용진아 일어나라, 일하자. 예, 조연아님 감사합니다. 딱 그러니까 와, 박용진은 와, 이 예수님인가 하나님인가, 와, 나의 구원자 이재명 거의 뭐 신이 되는 거지, 박용진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일 잘할 거다, 목숨 걸고 할 거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아니라 다를까, 예, 매불쇼에 나왔어요. 예, 매불쇼에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장관들 얘기 나온 김에.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안명의 수계 박용진 의원이 총리급으로 가만있어, 총리급으로 임명이 됐잖아. 그 댓글에도 매불쇼 반명쇼 다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 이제 이건 끝이야. 박용진으로 모든 게 다 끝났어. 이재명 정부의 파격 인사가 어제 그냥 매불쇼에 그냥 섭외만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명수계로 날아갈 만한 그런 인물이 이번에 총리급 인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 반명수계 박용진 부위원장님, 뭐 이번 인사 덕에 그래도 저는 조금 행복한 게 뭐냐, 최근에 조금 뭐 자는 차이 이런 걸로 굉장히 반목이 심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 우리 의원님의 인사로 이게 좀 어느 정도 불식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 성공하는 대통령 만들려면 작은 차이는 빨리빨리 지우고요, 힘을 많이 모으는데 좀 역할들을 저도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런 상징이라고 하시니까 자꾸 얘기하시니까 아시잖아요. 그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쯤 출마 선언할 거냐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정책 공약을 내놓은들 당신들이 그렇게 뽑을 거 아니야. 비명 행사 박용진, 서울시장 출마. 그럼 난 나락간다. 다른 이미지와 다른 스타트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나는 하늘에서 비 내리기를 기다리는 사꾼이다. 매일매일 논밭에는 나가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무슨 농사를 짓냐.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안명의 수계. 자,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그 절박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니들이 내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면은 비명 행사 박용진 서울시장 출마 헤드라인 이렇게 뽑히죠. 당연하지. 반명수계 박용진 서울시장 출마. 그래가지고 만약에 출마를 했다 칩시다. 그 뭐 욕이나 쳐먹지. 누가 뽑아줍니까, 민주당에서.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비가 안 내리면, 비가 안 내리면은 그 농사를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비가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와. 예,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그동안 얼마나 절박했는지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제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도 나가봐야 이제 되지도 않는 상황인데 비가 내려야 밭을 가는데 비는 안 내리고 그 비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준 거죠. 동아줄을 내려줬고 박용진도 이제 재기할 수 있는 그 반명수계의 이제 오명을 벗고 우리 민주당원들에게 지금 그런 정치인들이 꽤 많아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그 수박 공장이다, 그 다음에 수박쇼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 김어준이 세탁 공장, 세탁공장인지 세탁쇼 세탁공장, 김어준의 세탁공장, 최욱의 세탁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 문제 있는 정치인들 불러다 놓고 세탁해 주잖아요. 김어준이나 이제 최욱이가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세탁이 안 돼. 뭐 걸레를 빤다고 수건이 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세탁을 잘해 주시는 분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에요. 걸레도 수건으로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님은 지금 세탁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김민석 총리도 어찌 보면은 그 과거에 그 후단협 문제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뭐 지금도 그런 걸 가지고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뭐 잊혀진 정치인이 됐잖아. 어렵게 이제 정계 복귀는 했지만은 여의도 복귀는 했지만은 18년, 20년 이상 거의 잊혀진 정치인이 됐는데 김민석을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총리를 만들고 이재명 그 유력한 민주당의 이제 차기 주자의 한 명으로 이끌어준 분이 조연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잖아요. 죽은 김민석을 살려냈잖아. 부활시켰잖아. 그 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명으로 몰려가지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사실은 뭐 욕 많이 먹었죠. 근데 그걸 길어 올려가지고 지금은 민주당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또 만들어낸 것. 심지어는 바둑이도 살려냈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우리 김경수 위원장이야 지금도 욕을 먹고 있지만은 김경수도 살려냈죠. 전재수도 그랬지.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뭐 그 화타가와도 못 살린다는 우상호도 살려냈잖아. 우실금 선생. 우상호 살려낸 거는 거의 뭐 이거는 예수의 수준이다. 예수 수준의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오히려 저는 세탁왕은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 조연아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용진도 잘 고쳐서 또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정치인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잘 이끌어 주실 것이다. 저는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게 비중 있는 자리예요. 비중 있는 자리입니다. 뭐 총리급이다 본인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데 김민석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그 규제합리화위원회인가요? 여기가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총리가 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부위원장이니까 이제 총리급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리급으로 대통령께서 크게 한번 써주니까 우리 박용진 위원장 돼지띠 중에는 이제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돼지띠. 저하고 동갑인데 돼지띠 중에는 최고위급이야 지금. 그래서 잘 역할을 잘 해가지고 좀 돼지띠들에게 좀 길을 열어달라. 지금 돼지띠들 중에서 잘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후배들이 더 잘 돼 지금. 그래서 박용진 부위원장은 지금 그 임무가 막중합니다. 돼지띠들의 희망이야. 왜 어쩌다 저런 사람이 희망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잘 역할을 해가지고 과거의 오명을 잘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